초인이 된다는 것. 1.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난 며칠 사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셨나요? 요즘 뭐가 즐거우세요? 혹은 요즘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요. 아마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 질문 자체를 받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질문을 받았는데 막상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 멋쩍었던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더 솔직하게는 그 질문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내가 즐겁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낯설어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의 지난 30년, 40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셨나요? 엄마, 아빠, 부장님, 사장님, 누구씨 아내, 누구씨 남편. 그 이름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 뒤에 가려진 이름, 그냥 나라는 이름은 언제 마지막으로 불렸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개념,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면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개념이 위버맨쉬, 우리말로 초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하늘을 나는 영웅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그건 젊고 강한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역할과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초인의 길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열려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다. 당신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니체의 이 물음 앞에 오늘 함께 서보시겠습니다. 1. 위버맨쉬의 진짜 의미. 위버맨쉬, 초인. 이 말은 니체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니체는 주인공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이 말은 지금의 인간은 부족하고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는 인간이 현재의 자기 자신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위버는 독일어로 너머, 위를 뜻합니다. 즉, 위버맨쉬는 인간 너머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의 나 너머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타인이 부여한 역할에서 벗어나기, 사회가, 가족이, 주변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기. 이 남들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스스로 정하는 것. 삶 자체를 긍정하며 나아가기, 허무와 고통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기쁨과 창조를 향해 걸어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게 나이 든 사람에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 모든 역할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가장 실천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생계, 자녀, 사회적 시선 등 수많은 것들이 나다움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녀는 독립했고 직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인이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역할로 살았을까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역할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아프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못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녀 먹이고 남은 것을 먹었고, 꿈이 있어도 나중에 애들 다 크면이라고 미뤘습니다. 그 나중에가 왔을 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기억이 흐릿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라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야 했고, 흔들리면 안 됐고, 눈물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를 혼자 짊어지면서 정작 두렵고 외롭고 힘들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견뎌온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이제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노예 도덕이란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규범에 자신을 맞추며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착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 그것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그것이 나다움을 완전히 지워버릴 때는 문제가 됩니다. 희생은 선택일 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나 자신을 선택지에서 아예 지워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세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딸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 그런데 그냥 나로서의 나는 언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니체는 이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 내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요? 내가 오랫동안 무리 속에 섞여 살았다면 이제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 역할 속에서 보낸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한 세월, 직장에서 묵묵히 버텨온 시간, 배우자를 위해 희생한 날들, 그 모든 것은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지워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이제 인정하고 그 외에도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면들을 이제 꺼내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은 인생의 한 챕터이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 서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무게로 세상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 나를 되찾는 3가지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니체의 초인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지금 당장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남들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자녀의 시선이 없다면, 동네 사람들의 눈치가 없다면, 체면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어떤 분은 이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사실 나는 그림이 그리고 싶었어라는 생각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 미술을 좋아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라는 이유로 수십 년 전에 접어두었던 것이지요. 어떤 분은 나는 혼자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가족 여행만 다녔는데 혼자 내키는 대로 걷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분은 사실 나는 조용히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 마음을 이기적이라고 눌러왔었는데 사실 그것은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욕구였던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거창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답이 남들의 시선을 배제했을 때 진심으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작은 진심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자기 가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린 시절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빛났을까? 역할의 무게를 지기 훨씬 전, 아직 누구 엄마, 부장님이 되기 전에 나. 그 시절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눈이 반짝거렸나요? 누군가에게는 글쓰기였을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쓸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감각. 누군가에게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어디서든 콧노래가 나오고 음악을 들으면 온몸이 가벼워지던 그 느낌. 혹은 요리일 수도 있고 텃밭 가꾸기일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볍게 꺼내보세요. 니체는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초인이 되는 길은 전혀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들에 가려져 있던 원래의 나를 다시 발굴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가 땅속에 묻힌 유물을 조심스럽게 파내듯 지금 그 작업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질문.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이 세 번째 질문은 앞의 두 질문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의 두 질문이 원하는 것을 향한 질문이라면 이것은 있는 것을 향한 질문입니다. 니체는 초인이 되는 과정에서 삶 자체에 대한 감사와 긍정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누군가, 오늘 밤 편히 누울 수 있는 자리. 거창하지 않지만 이것들은 모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위버맨 쉬는 삶에 감사하는 자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의 씨앗을 보는 자다. 이 감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역할에서 벗어나 삶 자체를 긍정하는 초인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한꺼번에 다 답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자신과 대화하듯 접근해 보세요.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질문을 품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답이 슬며시 고개를 내밉니다. 길을 걷다가, 차를 마시다가, 잠들기 전 문득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초인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초인이 된다는 것. 초인이라는 말이 아직도 조금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바꿔 불러보시겠어요? 온전한 나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 쉬의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온전한 나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꼭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나의 선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가족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보는 것. 오랫동안 전화하고 싶었지만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자리에서 오늘만큼은 내 이야기를 해보는 것. 이것들이 모두 초인의 행위입니다. 어떤 분은 67살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의 일정을 적는 수첩만 들고 다녔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는 공책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한 줄을 쓰고 멈추셨다가 6개월이 지나자 매일 2페이지씩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처음으로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또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에 도전하셨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것인데 처음에는 이 나이에 내가 뭘이라는 마음으로 뒤에만 앉아 계셨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글을 소리내어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웃고 공감해주는 경험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창조자가 되라. 발명자가 되라. 그 창조와 발명은 예술 작품이나
대단한 업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초인의 길을 걷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니체 자신도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30대 후반과 40대에 썼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수십 년의 고통과 성찰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겪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초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통과해온 여러분이야말로 니체의 철학을 가장 깊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을 부를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체의 위버맨쉬, 초인은 하늘을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누구 엄마, 부장님, 누구씨,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냥 나라는 이름을 되찾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겨온 사람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는 왠지 이기적인 것 같고 미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행기 안전 수칙에는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옆 사람을 도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먼저 온전해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로 산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할로만 존재하던 내가 이제 한 명의 완전한 사람으로 그 관계 속에 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찾은 사람이 관계 안에서도 더 따뜻하고 더 여유롭고 더 진실된 존재가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나가 없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거나 반대로 지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가 있는 사람은 관계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그 관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찾는 것이 결국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자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초인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별들이 있다. 여러분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별들을 하나씩 찾아갈 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남의 이름으로, 남의 역할로 빛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빛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니체 6부작의 5번째 이야기, 영원한 반복의 축복, 영원회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겠는가? 라는 니체의 가장 도전적인 질문을 통해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깊은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댓글에 오늘의 3가지 질문 중 하나를 골라 여러분의 답을 적어주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빛났는가? 지금 남들이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 무엇에 감사한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채널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이름이 오늘보다 내일 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